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전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오늘은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님 모시고 바이오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축제와 또 올해 제2 K제약바이오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함께 모시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저것 서칭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바쁘시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매년 1월 개최되고 있는 바이오 투자업계 최대 규모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텐데 글로벌 제약 바이오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더욱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파마들이 출동하고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떤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IT 쪽에, ICT 쪽에 보면 CES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9일에 12일 하루 정도의 차이인데 잠시 후면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우수한 기술을 소개할 때 학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위 자본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다. 그 과거의 유한양이라든가 한미약품 다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빅딜을 또 성공했던 그 모멘텀을 만들었던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42회인데 참가자들이 지금 50개국 매년 뭐 한 1,500개, 1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본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BT 쪽에서도의 BT에서의 그런 서로의 기술을 교류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라이센스 인도 아웃 뭐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술들이 많이 선보여질 텐데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요즘 보면은 이제 네. 아마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한 4가지의 그런 그 어떤 팩트 또는 그 이슈별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새로운 모달리티, 치료 방법에 대한 이슈예요. 뭐 최근에 이제 레고캠에서 빅딜을 또 성공한 ADC 그리고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12월 달에 아주 중요한 또 새로운 모달리티가 미 FDA 허가됐어요. 소위 이제 혁신을 뭐 창출하는 버텍스라는 기업과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또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상업화에 연결을 하고 있는 크리스퍼 이게 세라피틱스가 이제 공동 개발한 유전병 치료제인 카스게이비 승인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한 모달리티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환별로입니다. 뭐니 해도 뭐 기본적으로 항암제는 매년 꾸준하게 주목을 받을 그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알츠하이머, 작년 7월 달에 미 FDA 레캠비로 아주 원인적인 치료제로 이제 미 FDA 허가를 받으면서 이쪽 분야에 뜨거운 그 어떤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뇨병을 뭐 약물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비만 치료제로 그래서 닐라이딜리가 잭파운드 또 허가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질환 쪽에서는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 행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문샷 캔서 앞으로 한 25년간 이제 암 사망률을 한 50%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거기 진단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그 국내에서도 루닛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자본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딜 이슈가 있습니다. M&A 이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주 최대 규모의 빅딜이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홀라이즌 세라피틱스가 이제 암젠이 280억 불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로슈가 또 카모세라피틱스라는 회사를 뭐 약 4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사업 다각화와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또 이러한 딜, M&A 이슈, 논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저는 문샷 캔서가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CES도 열리는 만큼 최근에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를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도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K-바이오 빅딜 성사 기대감이 한층 더욱더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참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발표하는 기업들이 따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또 발표를 하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쭉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메인 트랙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께서 이제 4년 만에 이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인수합병보다는 이제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합병을 통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그러한 청사진, 또 6개월 후면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또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성과라든가 앞으로 이제 4공장, 5공장을 통해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트랙 이외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의 트랙에서는 유한행이 또 FDA 렉난자로 이제 아마도 이제 올해 허가 신청이 예상될 수가 있는데요.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연관된 또 파이프라인 소개와 함께 SK바이오팜 미국에서 이제 FDA 허가 받으면서 뇌전증으로 아주 실적을 높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성과와 함께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좀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 또 새롭게 CMO 사업으로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장기 사업 전략과 함께 또 전략적으로 ADC에 대한 기술 플랫폼 조성 계획을 또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또 처음으로 카카오 헬스케어가 당뇨 진단 쪽에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쪽에 이런 바이오 헬스 쪽에 카카오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결과물들을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부대 행사로 바이오텍 쇼케이스라고 이제 또 거기서 나머지 기업들이 또 발표도 하고요. 파트너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37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외에도 또 굉장히 많겠죠. 지자체의 단체장님서부터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들 출동하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기술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라이센스 아웃 딜 자체가 그 행사를 통해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신뢰성을 회복을 하고 신뢰성을 좀 다지고 그리고 또 유명 학회에서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게 쌓였을 땐 또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행사로 해가지고 바로 계약하고 이거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기회가 앞으로 좋은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말씀해주신 기업 중에서 이번에 가장 성과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은 이 기업이다 있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빅딜들, 조 단위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개발하고 그러한 새로운 모달리티에 기반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임상, 즉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볼 수 있는 게
뭐랄까 이제 이게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같이 유명 학회에서 열심히 검증받고 또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어떠한 그 미래의 그러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같이 연계되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가 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질환 쪽 이렇게 항암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언급했듯이 알츠하이머라든가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 그리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언급해 주셨던 이 비만 치료제 부분이 굉장히 귀가 솔깃했던 게 일론 머스크의 이제 트윗으로 놀라운 화제몰이를 하기도 했었죠. 살이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서 많은 네, 분들이 그렇습니다. 놀랐었고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이거 어떻게 찾는 거지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글로벌 비만 치료제의 열풍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비만 치료제는 모든 병의 근원이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심혈관을 어떻게 우리가 좀 뭐 극복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치료 분야다. 이제 뭐 단순하게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이제 인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정도면은 시장이 한 1,000억 불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이외에 두 번째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도 경제적인 부가 창출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만성질환 쪽에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이 비만의 치료가 요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만큼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새로운 전기 예전에 리덕지제네칼이라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있지만 상당히 부작용이 심해서 퇴출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그런 약물이 바로 2014년에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죠. 싹센다를 통해서 뭐 기존에 이제 당뇨병 치료였지만은 굉장히 그 돌풍을 일으켰고요. 2021년 위고비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또 시너지를 발휘를 했습니다. 싹센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 세계 비만 치료제 1위고요. 연간 그런 그 시장 매출 규모가 1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팔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또 급부상한 그런 약물이 바로 이게 그 잭 바운더, 릴라이딜리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그전 안수린 잔슨이 계속 역대 1위를 차지했던 부분들을 아마 이 하나의 약물을 통해서 시장 가치를 굉장히 높였던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열풍 굉장히 있고요. 특히 로슈도 뭐 카무 테라피틱스를 갖다가 아까 언급했듯이 한 4조 원에 또 인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뭐 먹는 약 또는 이제 어떤 그 주사제니까 텀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최근에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가 정말 1, 2위를 다투면서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들의 치료 환향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한국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혹시 슬라이드가 이제 준비됐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싹센다, 그다음에 위고비, 그다음에 잭바운더 이렇게 세 개의 주요한 약물을 좀 비교한 편인데요. 가격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싹센다가 출시된 지도 오래됐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기관별로는 임상의 기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치료 효과 측면에서는 싹센다가 7.5%, 위고비가 14.9%, 잭바운더가 22.5%.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치료 효과 측면에서는 잭바운더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위고비가 상당히 좀 높고 그게 한 25% 정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잭바운더. 아직까지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37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제형적인 측면에서는 다 이제 주사제, 항체를 기반한 GLP-1 계열이기 때문에 다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때 전반적으로 보면 치료 효과가 조금 낮은데 이제 삭센다 같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런데 치료 효과가 좀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오래 뭐 거의 200만 원 육박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이쪽 분야에 역시 열심히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는 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공을 하느냐, 그리고 치료 효과를 좀 더 어떻게 끌어올리냐, 그리고 또 제형적인 측면에서 이게 주사제를 또 맞는 텀을 좀 길게 한다든가 아니면 먹는 약으로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게 후발주자로서 기존의 언맷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 한미약품, 일동제약, 동아 SD 그리고 또 얼마 전에 LG화학에서 또 이 희귀 비만 치료제로 4천억 불의 그런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듯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이제 삼상 옛날에 사노피의 랩스커버리로 해가지고 당뇨병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회수는 되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드러그 리포지션 약물체 창출을 통해서 한 2026년 정도에 출시 예정이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쭉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현황을 들어봤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뒤에는 136조 원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올 만큼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데 2024년,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더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위고비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잭 바운드가 역시 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자체가 한정됐다라고 하면은 더 클 수가 없는데 이 또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잭 바운더가 또 얼마만큼 시장을 침투하고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뭐 확대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 하면은 이렇게 고금리의 직격탄을 대표적으로 맞았던 업종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좀 금리가 좀 낮아지면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도 있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의 한번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제약바이오 다시 볕들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뭐 작년만 우선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요. 양극화, 뭐 바이오벤처들은 자금의 유동성, 투자 유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이렇게 바이오 중심하는 회사와 전통적인 제약회사인 유한양행, 종군당 굉장히 또 실적을 높은 실적을 또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뭐 어떠한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간 최고점이 1조 이상의 그런 매출을 올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제 3조 원을 매출을 달성을 했고 작년 3분기 이제 4분기가 이제 결산이 안 되는 3분기까지 보면 분기당 매출액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군당 오랫동안 R&D 투자를 하고 R&D 투자 속에서 드디어 대규모의 노바티스의 라이센스 아웃한 것도 우리가 성과를 끄집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역시 이제 신약이라는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걸으면서 매출과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이제 좀 결산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3천억 이상 매출을 올릴
것 같다. 이제 그 내전증 하나만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 부분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2021년에 34건에 14조 원을 아주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이제 글로벌 이제 자금 유동성, 소위 상고의 어려움 이런 측면에서 15건에 6조 원 정도로 대폭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20건에 8조 정도 이렇게 약간 또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아질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3년에 기술 수출이 이렇게 좀 확대되는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올해 하반기 중심으로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기술 수출 이런 측면에서 그 전과 또 그 앞으로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2024년 전망이 밝을 수 있겠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작년에 최대 수주 기대감이 컸는데 올해도 그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연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탁 생산과 같이 협력을 또 모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반도체의 그런 우수한 기술을 또 시설에 만들었던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장 설비를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생산 능력 그리고 또 초스피드 생산 속도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품질로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갖고 최근에는 이제 ADC라든가 아니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측면에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2025년경에는 가장 큰 세포 셀라인 중에는 동물 세포가 가장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슈 다음에 세계 2위로 급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 6월에 이제 사공장을 이제 완료해서 속도도 상당히 뭐랄까 위탁 생산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공장이 또 18리터 규모의 대규모 규모를 2025년경에 또 완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CDMO 측면에서는 글로벌리 리더 그룹으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24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잠시 후에 열릴 텐데요. 올해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정윤택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